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두화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야권의 대권 잠룡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5.18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월요일에 전해드렸었죠. 자, 여권이요. 이런 윤석열 총장에게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일단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던질 화두는 윤석열과 전두환, 전두환과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 30여 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의 모습은 많이 겹쳐 보입니다. 비난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친일파가 태극기 등격 아니겠습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반인권적, 반개혁적인 모습과 정말 5.18은 너무나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들으신 것 외에도요. 이낙연, 김두관 등 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한마디씩 더 보탰습니다. 자, 너무 단순하다.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김의겸 의원은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평행 이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친일파에까지 빗댈 정도로 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고강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메시지를 낼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워낙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인가요? 예, 이제 5.18 메시지를 낼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5.18은 여러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역사가 된 거죠. 역사가 되어서 이 사건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 그 부분도 이제 역사 속에서 재정립되고 가려져야 되겠지만 이 역사에 대해서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견해와 의견을 밝힐 수가 있고요. 이 정신을 기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저희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핫하긴 핫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자맹을 하다가 5.18 메시지를 내고 나니까 대선 주자, 여러 명의 대선 주자, 특히 여권 관계자들이,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죠. 김의겸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기도 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앞다투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네. 말하신 거에 대해서 비판이 여러 번 나왔지만 김의겸 의원은 쿠데타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사람들한테 전혀 공감을 못 얻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무력을 동원해서 뭘 한 게 있나요? 그럼 쿠데타 얘기는 그게 무력을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했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네. 저렇게 기본 개념을 모르시면서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근 여론조사를 잠시 살펴볼까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여권이 주도해왔던 5.18 이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품게 되는 것, 이것을 여권에서 바라볼 때는 다른 대선 주자들이 글쎄요, 이걸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야권의 1위 주자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죠. 그러면서 검증은 피하고 있는 이런 국면 속에서 정치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이슈를 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게,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것이 5.18이었는데 과연 진정성 있는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을 담아낸 메시지인 것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단순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즉각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전유물이냐 5.18이라고 반격하고 있지만, 이 5.18을 기념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고 특별법을 만든 거, 그때 광주의 손을 잡아준 게 야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도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이 5.18 정신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여권의 반응이 이렇게 가열차게 쏟아지자 야권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권 내내 분열의 정치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 같고, 대한민국 제1야당이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부정하는 정당이길 바라시는 건지, 그런 국가가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조부 묘역에서 테러 행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봉분 위에 인분과 계란 껍데기 등 음식 찌꺼기가 놓여 있었고요. 자, 봉분 앞에는 구덩이를 파서 흉기와 부적, 그리고 1m 길이의 머리카락을 묻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전해드린 건데, 자, 현재 경찰에서는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그런데 이 비슷한 테러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위들이 과연 사실일 경우에 글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지금 이 해당 내용을 밝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테러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행위가 흔한가요? 흔하지 않죠. 사실 정치인들끼리 만약 의견이 다르면 가장 정면으로 하는 거는 서로 논쟁을 통해서 서로 같이 의견이 누구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저거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좀 비겁한 행위가 신체에 대해서 테러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려울 때 하는 게 지금 조상의 봉분에 가서 테러를 강한 거잖아요. 위에는 인분하고 음식 찌꺼기도 없고 거기 안에 파봤더니 거기다 식칼도 나오고 부적도 나오고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극히 드문 행위죠. 저런 행위까지 하는 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그런 정치, 아무리 서로 대립이 세고 하더라도 안 나오는 건데, 네. 뭐 어떤 배우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제가 보기엔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어떤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네. 개인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네.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전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행동이나 네. 아니면 의견, 정치적인 뭐 신조 이런 거에 영향을 주겠어요? 의미 네. 없는 행위죠. 그런데 이두하 변호사님, 네. 윤 전 총장을 향한 이런 주술적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할 때도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그 저주 인형도 만들고 부적도 만들고 뭐 윤 전 빨간색으로, 총장에 대해서요? 네, 빨간색으로 글씨를 계속 쓰기도 하고, 왜냐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주술적 행위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죽을 사자를 해서 뭐 이름을 4번 쓰기도 하고, 인형에 저렇게 핀을 막 꽂는 거는 아하. 이게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전형적인 주술 행위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하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봉분 앞에 흉기, 부적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잇모인지 뭐 가발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것까지 동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근데 네. 대선은 대선인 거죠. 대선 때 항상 그 조상묘 풍수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려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을 신고를 하면 이제 이게 분묘를 발굴까지는 안 했지만 훼손한 거는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나 내사 정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훼손이 일정 부분 있었으면 지금 그게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친척들이 이게 문제화되는 걸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안 했다고 하고요. 네. 근데 검사들은 일정 부분 큰 사건 수사를 할 때 뭐 식칼이 날아오거나 이런 적은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까지 여러 테러성 주술 행위가 있었던 적은 드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